전남의 정책과 현안, 그 이면에는 어떤 고민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남 곳곳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전남 정치다락.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어갑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여수시 의회 박성미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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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제 지역구도 많이 다니셔야 되고 또 지역민들도 많이 더 자주 뵈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바쁜 시기에 불러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늦게 도착해서 죄송하고요. 먼저 대담에 앞서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수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과 여수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의 돌봄과 교육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복지 현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정의 어려움이 아이의 삶과 지역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동안 재난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 지원, 아동과 취약계층 복지정책, 그리고 지역 공동체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화재 피해 주민 지원과 저장강만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의원님. 방금 말씀해주신 두 주제가 사실은 분야는 다르지만 이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함께 고민하게 된 배경부터 들려주시죠. 겉으로 보면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 보이지만요. 재난과 그 위기는 어느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순간에 그 가정이 무너지거나 그리고 삶의 터전이 화재로 인해서 없어졌거나 그리고 저장강막이라는 그 이유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제도화를 만들어서 좀 정치망 안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먼저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화재는 한순간에 삶의 터전에서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재난입니다. 네. 그동안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너무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지적도 있는데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크게 지원이 되고 또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전소, 반소, 부분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군요. 예. 전소는 70% 이상 전소됐으면 1,0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거. 그다음에 반소는 30%에서 70% 그 중간에 이제 되면은 500만 원. 그리고 이제 부분소는 아주 미비하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300만 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좋은 것은 입니다. 숙박을 지원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14일간 그 화재 속에서 트라우마를 좀 다른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숙식 제공받을 수 있는 그 예산 또한 마련을 했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상담입니다. 이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사후관리까지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또 그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중물도 될 수 있고요. 정말 이런 이 법안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그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따뜻한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장강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 시청을 하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잘
인지를 못할 상황이 되는데요. 저장 강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걸 지역사회에서 복지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 손에서 자원봉사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보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집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화 만들어서 정말 그 가정에 물건을 버리는 차원이 아니고 그 가정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환경 조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정리 차원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리 이외에도 실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장님이나 그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기 가정을 본인이 발견했었을 때 읍면동을 통해서 말을 하면 그럼 이분에 대해서 살해를 할 수 있는 조례까지 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촘촘한 복지라는 것이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함께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생활에도 이게 연관이 돼서 개인에게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지원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나 인권 문제는 또 어떻게 잘 보완하고 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적인 개입이 아니고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변의 인적 자원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 이후에 솔루션을 통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다 같이 가동을 시켜가지고 이분이 잠시 거처를 옮겨서 다시 내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우리 박성미 의원께서 여수 시민들의 그 사각지대가 없는 정말 촘촘한 그 인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지 정책을 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과 여수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리고 필요한 조례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수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TV 화이팅! 지금까지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계신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